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스택이 무엇인지, 그 다음 백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동작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안에다가 프래그먼트를 배치하는 이런 방법, 사용하기 위한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어떤 것이고, 그걸 쓸 때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 생성 코드 안에서 보면 include fragment factory method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interface callback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갖다가 한번 이제 생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기 위한 new instanc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로부터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기 위한 콜백 인터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자동 생성 코드에 요거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제 피니시 해가지고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서 프래그먼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요, new instanc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하나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를 리턴하냐면 여기랑 똑같은 세컨드 프래그먼트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뭐냐면 스트링에서 param1, 2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param1, 2라고 하는 게 이게 프래그먼트로 전달할 값들이에요. 프래그먼트로 전달할 값들. 자, param1에 대한 이름은 아규먼트 param1, param2에 대한 이름은 아규먼트 param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타입을 스트링 이렇게 써요. 이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리팩터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 이런 것들 변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타입 이런 거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ew instance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고요. 번들을 생성한 다음에 번들에다가 put 해가지고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한 다음에 아규먼트 넣어주고 값. put 스트링에서 아규먼트 넣어주고 값.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어요? 프래그먼트에 set한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를 리턴해줬죠. 즉 프래그먼트 생성할 때 new instance 생성하면 이 프래그먼트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코드가 자동으로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뭐 전달할 값이 2개가 아니라 3개, 4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만들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트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갖다 전달하겠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를 뭐로 만들면 돼요? 파슬러블로 만들면 되겠죠. 또는 시리얼라이저블로. 그 파슬러블이나 시리얼라이저블로 만들어서 걔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nCreate에서 보면 우리가 아규먼트 전달되면 그 아규먼트를 어디서 읽어왔죠? onCreate에서 읽어왔죠. 그래서 onCreate에서는 get 아규먼트가 널이 아니면 아규먼트로부터 param1과 param2를 읽어와가지고 이 변수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여기 보면 string param1, param2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전달한 값이 param1, param2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걸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팩토리 메소드예요. 팩토리 메소드 생성자.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해 생성할 수 있는 팩토리 메소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콜백을 이제 생성하는 걸 좀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하나 저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먼저 요거부터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퍼블릭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저장할 콜백 리스너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콜백 리스너를 정의하고요. 요거의 값은 어디서 얻어오죠? 우리 온 어태치에서 얻어왔죠? 온 어태치에서 컨텍스트 받으면 컨텍스트가 요 리스너에 해당하는 건지 확인하고요. 리스너에 해당하는 거면 타입 캐스팅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익셉션을 날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드시 액티비티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면 여기 스로우 하는 걸 이 코드를 바꿔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너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 버튼이 눌리거나 이렇게 해서 값을 전달해야 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리스너가 널이 아니면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태치가 되면 빼버리면 되는 거죠. 네, 디태치가 되면 해당하는 걸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프래그먼트 백스택. 네. 프래그먼트 백스택. 이거는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요. 네.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연산. 그래서 팝 백스택 하면 연산을 역으로 적용해서 이전 상태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1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내가 어떤 연산을 할 거예요. 여기로 곱하기 2라는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0 이렇게 되겠죠. 20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다가 뭐 여기 빼기 10 이렇게 써요. 1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제 다시 나누기 2 이렇게 써요. 그럼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연산을 갖다 여기 곱하기 2 빼기 10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스택에 담아놨어요. 스택에. 자, 내가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 연산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산들을 역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나누기 2 했으면 곱하기, 그죠? 그래서 5에서 곱하기 2 하면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0 했으면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2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 곱하기 2는 나누기 2 하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팝할 때 연산을 반대로 하면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스택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뭐냐면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백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팝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팝 백스택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백스택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 add to backstack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백스택에 백스택 엔트리라고 하는데요. 백스택 엔트리에 이름을 적어줘요. add to backstack 하는 백스택 엔트리에 이름을 적어주면 얘는 이 이름을 갖는 백스택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팝 백스택 이렇게 하면 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은 연산을 갖고 있죠. add라는 연산이 또는 remove 또는 replace, hide, show, attach, detach 이런 연산이 있는데 이거 역연산이 반드시 있어요. add의 역연산은 remove가 될 거고 remove 역연산은 add가 될 거고요. replace의 역연산은 이거 replace예요. 그 다음에 hide는 show, show는 hide. 그 다음에 attach는 detach, detach는 attac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연산이 있으니까 역연산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연산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는 백스택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화면이 0이었는데요. 0에서 remove, replace 했어요. replace. T1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emove 0, add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백스택에 넣었으면 백스택에서 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거의 역연산. 요게 역연산이니까 요거부터 반대로 해야 돼요. 1번, 2번 됐으니까 역으로 할 때는 2번, 1번 순으로 해야 되죠. 2번은 add의 역연산이니까 remove 1 이렇게 될 거고요. remove 0이니까 add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값을 아예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값을. 대표적으로 캔버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는데요.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그냥 저장합니다. 상태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했던 거 한번 볼게요. 10에서 내가 곱하기 2, 2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빼기 10, 나누기 2 해서 5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스택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스택에 10, 20, 그 다음에 10, 5 이렇게 쌓는 거죠. 스택에는. 스택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를 팝 딱 해버려요. 팝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 나오니까 이 연산이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10을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0이니까 20. 그죠? 20을 딱 팝하면 10이니까 10.
이렇게 팝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태 자체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산을 적용해가지고 역연산을 적용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백스택은요. 연산을 적용했다가 역연산을 적용하는 방법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택이 프래그먼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프래그먼트를 저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와 연산을 역연산을 할 때와 차이점이 뭐냐? 연산을 역연산할 때 차이점이 뭐냐? 자, 이렇게 했어요. 10, 20, 30, 여기 다시 10,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연산을 적용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 중간에다가 값을 갖다가 내가 스택에 저장하지 않는 연산을 했어요. 예를 들면 더하기 10 같은 연산을 갖다 여기 한번 중간에 했어요. 그러면 20에 10에다가 다시 20을 바뀌었다가 여기서 나누기 2 해가지고 여기 10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스택에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스택에 저장하지 않은 얘 때문에 팝하면 여기로 갔어요. 20. 여기서 팝하면 더하기 10 하니까 30. 여기서 팝하면 나누기 2 하니까 15. 값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죠. 즉 연산을 적용할 때는 자, 얘가 만약 상태를 적용하는 거면 여기서 이 상태를 그냥 저장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팝하면 그냥 20이 그냥 나올 거예요. 여기서 팝하면 얘를 저장해 놓은 거니까 그냥 20이 그냥 나올 겁니다. 상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스택에 넣지 않은 것들을 연산을 해도 되는데요. 연산을 적용하는 거는 중간에 스택에 들어가지 않는 연산이 있으면 그럼 다 깨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번 add to back 스택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 이후로 나오는 연산들은 전부 다 add to back 스택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 add to back 스택을 한번 하기 시작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add to back 스택을 해주셔야지 팝 백 스택 했을 때 정상적인 화면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연산으로 백스택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자, 뭐 백스택 사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만들었고요.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내에서 버튼을 누르면 프래그먼트 추가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택에 카운트를 저장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프래그먼트에서는요, 얘는 액티비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백스택에다가 애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팝하면 팝 백스택 해가지고 백스택을 뺄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자마자 프래그먼트 하나를 갖다가 애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래그먼트니까 얘는 뭐가 없어요? 애드 투 백스택이 없죠. 그래야지 다 팝해도 얘가 보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dd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new instance 해가지고요. count 프래그먼트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값을 갖다가 프래그먼트로 전달하고 요 프래그먼트에서는 요 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든 프래그먼트를 갖다가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했고요. 그래서 이전 거 제거하고 새 거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set 트랜잭션 요거 해주는 거 뭐냐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 해가지고 백스택 add 백스택 한 다음에 백스택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mit 이렇게 처리를 해줬어요. 자, 카운트 프래그먼트는요 어떻게 할까요? 뉴 인스턴스 하면 이걸 받아서 번들에 넣어서 아규먼트 풋해가지고 셋 아규먼트에서 이렇게 프래그먼트 했고요. 값을 읽어오는 거는 get 아규먼트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전달한 넘버를 읽어왔고요. 그 다음 on create view에서는요 뷰를 생성한 다음에 텍스트 뷰에다가 아규먼트 이렇게 한 다음에 뷰를 리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래그먼트가 추가될 때 프래그먼트를 내가 추가할 때마다 프래그먼트 백스택으로 추가될 거고요. 팝 누르면 팝 백스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팝 백스택은요. 백키를 누르면 백키라고 하는 걸 누르면요.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백키가 액티비티
온백 프레스가 프레스 돼서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백스택 엔트리 카운트라고 하는 걸 값을 읽어가지고요. 백스택 엔트리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즉 팝 백스택을 할 수 있으면 피니시 안 하고요. 팝 백스택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백키에 의해서 팝이 가능합니다. 백키에 의한 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래그먼트 백스택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어떤 거냐면 프래그먼트 안에다가 프래그먼트 내에다가 프래그먼트를 배치하기 위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얻어오는 게 get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요, 프래그먼트 내에 차일드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똑같아요. 비긴 트랜잭션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add replace 등등등등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그럼 프래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차일드 프래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되겠죠. 그럼 얘로부터 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getParent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어요. getParent 프래그먼트가 널이면 이게 널이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액티비티에 추가된 프래그먼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서 내가 액티비티에 추가됐는지 아니면 프래그먼트에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get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API 18부터 추가됐어요. 근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왜 유용하냐면 탭 안에 탭을 구별한다. 탭 안에 탭을 구별한다. 아니면 이제 탭 안에 뷰페이저 있죠, 뷰페이저. 이제 뷰페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하는 건데 뷰페이저 안에다가 또 다른 뷰페이저를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즉 탭 안에 탭이 들어가는 것 같은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 이런 연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연산을 할 때는 항상 뭐를 이용하냐면 여기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이제 굉장히 유용해서 하이 버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서포트 v4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써가지고 해요. 근데 이제 서포트 v4에 있는 차일드 프래그먼트를 쓰기 위한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쓰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생겨요. 첫 번째 리미테이션이 뭐냐면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요. 스타트 액티비티 4 리절트를 할 때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프래그먼트에서는요. 이 동작해요. 스타트 액티비티 4 리절트가 동작하는데 차일드 이게 서포트 라이브러리일 때만 이거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래그먼트 안에서 얘를 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쓰면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안에서 쓰는데 차일드 프래그먼트인 경우에 얘를 쓰면 프래그먼트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동작을 안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가 동작을 안 해서 온 액티비티 리절트 못 받아요. 온 액티비티 리절트 못 받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포트 v4를 쓸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서포트 v4를 쓰든 언제 아니면 상관없든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요. 하드웨어 백키를 눌렀을 때는 이거 하드웨어 백키는요. 액티비티에 있는 프래그먼트 매니저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는 하드웨어 백키에 의한 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팝 백스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팝 백스택은 되는데요. 코드상으로 하는 건 되는데 이 하드웨어 백키를 눌렀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키를 받는 건 프래그먼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만 받아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만 받으니까 액티비티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팝을 할 수 있는데요.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백키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에서는 프래그먼트 갖고 있는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팝 백스택으로 호출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들어간 프래그먼트 안에 이렇게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있고요. 프래그먼트 안에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있어서 그거 안에 이제 차일드 프래그먼트를 배치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를 배치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프래그먼트 안에서요. getChild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비긴 트랜잭션에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똑같이 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프래그먼트 자동으로 코드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스택에 대한 걸 알아봤죠. 백스택이라고 하는 게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백스택이고요. 여기는 이제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 백스택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팝을 하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의 연산을 역으로 적용해서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한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를 배치할 때 사용하는 게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고요. API 18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서포트 v4에서 제공하는 프래그먼트를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서포트 v4를 이용할 때는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에서 온 액티비티 리절트를 호출하는 것이 이게 이제 차일드 프래그먼트에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백키에 의한 백이 팝 백스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 안드로이드 초급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